두산전야 기업은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의 두산중공업은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 애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도 시장의 조종자들은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자, 보면 대차에 대한 부분, 대차는 기관 애들. 기관 애들 진짜 쫓아가게 하네, 진짜. 얘네들이 좀 늘고 있지만, 뭐, 숏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좀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숏을 치는 게 되겠죠. 이 기관 애들 진짜 나쁜 애들 진짜 떼찌 진짜 엉덩이 맴매하고 싶네, 진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기업은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친환경 발전 수주 적극적, 박지원의 무기로 디지털 솔루션을 키운다. 자,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이 두산중공업의 발전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에 힘을 쓰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발전소 기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까지 도맡을 수 있는 EPC 일괄 도급 사업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솔루션을 앞으로 더 참여하면서 친환경 발전 사업의 여러 수주전에 두산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착착착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를 설립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은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IT 기술을 토대로 수력과 풍력을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어떤 디지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야, 이 좋았어. 그 AI와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어떤 IT 기술로 해서 친환경의 어떤 수력과 풍력 발전에 있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더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렇죠. 보면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집단 지성을 갖고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돼지강적, 야, 돼지강적, 수력 발전은 두산중공업이 짱이야. 내가 알고 있어. 물속을 헤엄치다가 부유식 풍경 너무 좋아. 예, 그럼요. 그럴만하지. 두산중공업이, 독과점이야, 독과점. 풍력이 있어서, 거의가.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그쵸? 기업은 살아있냅니다, 결국에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석탄화력과 원전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정말 어떤 항상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가 뭐다? 소형 원전 모듈 요 수출 시작한 요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초초임계압 기술, 석탄화력, 풍력 이렇게 해서 친환경 발전 수주에 참여를 한다. 이런 고무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기업은 서서히 변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의 270 메가와트급의 H급 가스터빈의 개발을 성공. LNG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국산화 어디까지 왔나?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2030년까지 4조 4천억의 가스터빈 시장을 창출, 글로벌 4강 국가로 도약한다.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국내 에너지 업계도 관련 기술 국산화를 노력 중이다.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두산중공업이 지난 270메가와트급 발전용 H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탑에 이렇게 올랐던 5G에 올렸던 이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겁니다. 저력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울 때 친구가 대워야 주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물론 뭐 두산중공업의 날씨가 변덕 부릴 수 있죠, 보면. 우리가 날씨를 딱 보면서 비가 오네 하면서 막 으이구 비가 오네 진짜 얼만데 진짜 막 그렇게 막 경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 뭐 날씨를 보듯이 시세를 보면 된다. 시세는 결국에는 친구입니다. 그런 어떤 친구가 되는 거고,
그 변덕에 내 마음 뺏겨서 덩달아서 변덕을 부리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기업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업 투자 보면. 자, 결국에는 기업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주식할 때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올바른 어떤 생각, 그 주식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투자의 대가를 또 꼭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만날 필요는 없고 책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보면 이 존 템플턴 형 보면 가장 업황이 어려운 업황이 뭐냐? 그게 대박 업황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여행주가 다 올라가네 또. 근데 여행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이 사업 업황이 좀 빠르게 회복돼 주는 그런 어떤 업황이 있는가 하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업황이 있는데 뭐 두산중공업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그동안의 업황이 좀 빠르게 회복돼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시세에 내 마음 뺏겨서 내 인생 허비하고 내 시간 뺏기면 안 되겠죠 보면.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제가 17년차 주린인데 아직도 그럽니다 제가. 근데 아마 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시세에 초연하라 하는데 초연하지 못하는 게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제가 어떤 컨디션이 좋으면 뭐 시세를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이러면 또 시세에 신경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FM은 초연해야 되겠죠. 초연함.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시대는 없다. 다만 새로운 실수가 있을 뿐이다. 데이비드 도드 교수가 얘기했던 이 교수는 바로 그 벤자민 그레이엄하고 함께 책을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보면 이 그레이엄 형하고 같이 얘기했던 이 분이 되게 좋은 얘기를 새로운 실수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그 과거의 실수의 역사는 미래에도 계속되겠죠, 그렇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 세일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죠. 실수가 있어서 방해 세일 그렇죠. 멀리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보면 더 이상 새로운 시대는 없다. 뭐 보면 주시장의 역사라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결국에는 기업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월봉상에 이 메이저 이 세력애들이 진짜 이거 보라돌이를 돌파하다가 좀 다시 한번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좀 멀리 가기 위해서 살짝의 누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멀리 가기 위한 어떤 그 바닥 따지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상향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계속적인 상승만 나왔으면 좋겠죠. 또한 어떤 구조대가 정말 어떤 강도같이 눈 깜짝하면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거는 좀 바로 됐으면 좋겠지만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웨이브를 그리지 않습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1파동, 2파동, 조종파동, 3파동, 조종파동, 4파동, 5파동 그 다음에 A, B, C 파동 이런 어떤 파동을 그립니다. 파동을 조종 파동이 있고 그런 어떤 조종 파동을 잘 견뎌내면 상승 파동을 얻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죠 보면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살짝의 조종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볼린저 상단선의 돌파 이후에 좀 공매도의 눌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뭐 오래 갈 부분은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상방의 어떤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좀 저렴한 바겐세일의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보면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랩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